자, 오늘은 태권도 연구와 학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품새 발자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품새의 역사는 길지 않죠. 특히 WT의 품새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고 네. 1950년대에 쓴 교본서부터 이렇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네. 제일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무덕관의 황기관장님의 1949년 4월 4일날 화수도 교본을 이제 발간하죠. 네. 근데 그 교본은 이제 일본의 뭐 평안형이라든지 이런 가라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6년을 딱 뛰어넘어서 1955년도에 권법 교본이라는 게 나와요. 가라데 교본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를 조금 갖추었던 교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서 당수도 교본이 황기관장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화수도 교본을 증보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거고, 태권도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교본이 나오게 된 거는 1959년입니다. 네. 최용희 지금 또 ITF 최용희 총재님이 처음으로 만들어냈는데, 1956년에 강덕원을 만든 박철희 원로가 파사권법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59년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태권도 교본이라는 책을 그 당시에 만들었죠. 비슷한 시기 같은데요. 그 최영희 총재님이 만들어낸 건 10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서 나온 건 9월, 이렇게 한 달 교본인데, 그때 장군님, 군의 장군님이셨으니까 아마 거기에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최영희 총재님이 했었던 거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었고, 그 중에 5개의 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화랑, 네. 충무, 네. 을지, 네. 3일, 네. 운남,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이외에 요거 만들어내 개발해낸 그 나머지 이외에는 전부 또 그 안에는 내용이 가라데로 이제 또 채워져 있죠. 평안형, 뭐 공상군, 철기형, 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죠. 백만인의 태수도 교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65년 5월에 한무관을 만든 이규윤 원로가 만든 책인데요. 태수도 협회에서 태권도 협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교본 명칭도 태수도 교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분님 이 책 읽어왔어요? 사실은 이 책도 제목은 백만인의 태수도 교본이라고 써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태극형 기초용서부터 평안형, 또 공상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죠. 예. 책 명칭은 태수도 교본이지만 내용은 가라데 그 형상인가요? 안쪽에 이제 가라데죠. 그러니까 이거 그 가라데에 있는 기술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오면서 태권도의 발차기가 이쪽 안으로 계속 녹아져 내려오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1960년대 중후반까지 태권도 승단 심사 가라데 가타 형 가지고 했잖아요. 맞잖아요. 1967년에 와서 네. 중요한 일이 생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 태권도가 네.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향해서 달려나가는 첫 발을 디디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8개형의 제정이에요. 8개형. 네. 8개형을 딱 제정을 하고, 그때 고려, 금강, 백제. 네. 고려, 금강, 태백, 백제, 십진, 지태, 천권, 한수, 그 다음에 신라형이었어요. 신라형. 네. 고려형은 살아남았는데 백제형하고 신라형은 뭘로 대체됐어요? 지금 없잖아요. 백제형, 신라형. 형은 같은데, 네. 백제형은, 그러니까 그때 백제형과 신라형 2개가 있으면 고구려형도 있어야 맞지 않냐, 삼국시대니. 네. 그리고 한 국가의 그 명칭, 그 나라의 국가의 명칭을 이렇게 품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좀 안 맞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백제는 드넓은 평야를 이제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평원으로 바뀌었고, 신라는 일여라고 바뀌는데, 그 일여의 내용이 뭐냐면, 신라 후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불교 국가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만자를 이용한 일여로 바꾸게 되는 것이 이제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1967년도에는 제정을 했을 뿐이에요. 8개 품새와 이런 품새가 있다라는 것을 제정 품새로 이제 해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구나. 교육을 이제 쭉 하고, 또 하나는 이제 1969년 네. 그때 이원국 사범님께서, 청도관을 이제 창립하신 이원국 사범님께서
태권도 교범이라는 이제 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팔계도 들어가 있고, 이제 고려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전체적인 거는 일본의 가레데형이 좀 들어가 있고, 네. 뒤쪽에 불호편처럼 이렇게 이제 그 태극형이나 이제 유단자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요. 재정형은 4월에 공포를 한 거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다 공표를 했어. 멋지게. 네. 이거는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제 공표를 하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본을. 네. 그래서 교본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때 그 교본이 만들어져서 이종우 사범님이 주도하에 네. 이제 교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본이 1972년 12월 1일 네. 태권도 교본 품새편 해갖고 기어이 이제 품새가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그렇죠. 그게 공식 태권도 교본 거죠. 그렇죠. 그 해가 딱 최홍희 장군이 이제 망명. 차원용 품새는 언제 완성이 된 게 됐죠? 최홍희 장군이 망명하기 전에 이제 이미 완성이 됐으니까 아마 196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최영희 총재님이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시기네요, 그때가. 그렇죠. 딱. 그러면 이게 1년 하고 나서 네. 1966년에 이제 국제연맹이 창설됐고. 태권도연맹이 창설됐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제가 공부한 결과로는 그 68년에 품새 제정위원회에서 공식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최영희 총재가 와서 이거 가라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연무선 지금은 품새선이라고 하지만 동작의 기본을 너무 가라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예 내가 만든 틀을 품새 종목으로 만들어달라. 그러면서 항변했는데 그때는 이제 국내 태권도계 주위에서 이제 살면서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종우, 어문교를 중심으로 한 실세권자들이 이제 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태권도계에서 굉장히 이제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최영희 총재님의 말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속의 내용을 보면 나는 이제 그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지금 아까 이 태수도 교본도 이렇게 딱 보면 네. 가라데죠. 다 가라데 네. 이제 품새예요. 그렇죠. 가라데 팔개 품새는 왜 사라졌어요? 그 태극 품새가 이제 생겨나면서 네. 그게 좀 품새마다 조금 쉽고 그걸 이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장려하고 그걸로 심사를 이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실은 사라지게 된 계기는 1970년대까지 계속 팔개 품새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쭉 와서 1987년대 국개원에서 이제 태권도 교본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내고 거기서 빠져버리죠. 이제 팔개 분쇄가 완전히. 거기까지는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있었고 이제 증보판 1990년대 증보판 이규현 지금 현재 이규현 사범님이 나오는 거에는 팔개 품새가 존재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걸로는 나올 수 없는. 제가 그렇구나. 예. 제가 원로 사범들하고 특히 박해만 그 품새 제정위원회 갈 때 위원회 막내였지만 지금 이제 최고 원로가 되시는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팔개 품새가 그 명칭의 개념에 걸맞는 철학적 용어풀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리고 뭐 연무선 지금 품새선이지만 그 연무선이 지을공짜로 가라데 빌공. 예, 그렇죠. 지을공짜로 돼서 가라데형의 연무선하고 거의 같고 가라데의 동작과 기술로 해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없앨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유급자형 태극 품새가 나오면서 뭐 밀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태극 품새는 왜 1, 2, 3, 4, 5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뒤에 장자를 붙였어요? 혹시 아세요? 그 장자라는 거는 그 한자로 따지니까 이게 마당장자가 예,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품새를 하는 그 공간을 네. 하나의 장으로 이렇게 보고 가라데 만들어졌다고요? 가라데 가타하고 그 용어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일본은 또 일본어에 후능과 득음이 있듯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 동양 삼국이 다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자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꼭 이름 그거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다라는 거는 조금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틀도 예전에는 형으로 했었어요. 창원용 형으로 해가지고. 네. ITF는 뭐예요? 그것도 서로 달라요? 1980년대 초반에 이제 ITF가 북에 보급이 됐죠. 그러니까 본부가 그쪽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의 회원국으로서 이제 보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남북 교류가 이어지면서 태권도에 대한 우리가 한국에서 알고 있던 태권도의 형태하고 다르다 보니까 당시에 봤던 분들이 북한 태권도 하면서 잘못된 용어로 이제 자리가 잡힌 케이스인데 그건 말 그대로 진짜 잘못된 거죠. 예. 그러면은 북한 태권도가 아니라 ITF 태권도 북한 지부? 지부 회원국이었는데 아. 최영 기자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나뉘어지게 된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북에 보급이 되면서 북에서 이미 그 태권도에 대한 어떤 활용도에 대한 가치를 알아본 거죠. 어떤 사상 전파라든가 아니면 정보 수집, 전 세계 내분에서 정보 수집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북에서도 이제 국제 태권도 연맹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치가 있었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북의 지원하에 동구권부터 이제 보급이 된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동구권 쪽에 태권도가 되게 많이 빨리 보급이 됐었죠. 그 당시에. 왜냐면 동맹 쪽이니까. 그렇죠. 네, 공산국가 쪽으로. 그건 이제 뭐 사실이니까. 네. 그러면 그 툴의 기본 동작과 자세의 어떤 뭐 원리라든가 그 특징은 뭐예요? 우선 틀은 이제 품새하고 다른 게 이제 원리가 이제 사인웨이브라는 원리를 쓰는데 네. 어떤 좀 이렇게 위치가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증가되는 체중을 활용하는 이제 힘의 원리예요. 무게 중심 다운업 다운 그렇죠. 커터치는 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앞쪽에 힘을 집중시켜줘야 되는데 네. 품새를 치면은 뭐 그냥 제가 아는 정도에서 허리를 이용해서 힘을 쓴다고 하면은 IT 파트에는 허리 플러스 체중. 예. 떨어지면서 체중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허리를 동시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을 좀 더 증대시켜준다는 어떤 그런 원리거든요. 지면의 반동력도 사인하이브에 들어가 있나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지면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와야 힘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건 기본적으로 가는 내용이고 우선 이제 이런 거지 이제 돌고래가 유영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안 가죠. 예.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웨이브 자체도 우리가 모든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 크게 어떤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크게 연습을 하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짧고 빠르게 쓰기 위해서 그 연습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사인웨브도 마찬가지예요. 사인웨브도 처음 초심자 때는 좀 크게 연습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순간적으로 힘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는 직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가요. 이 내용은. 다운 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근데 이제 구성 자체는 이제 그 틀 자체가 구성이 좀 다양한 동작들이 태권도의 모든 동작이 다 집약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발차기만 해도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어요. 틀 안에 모든 발차기가 뭐 몇 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눈 뚫기 같은 동작도 있고 눈 긋기 뭐 이런 동작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난이도 편에서는 조금 있긴 하다. 좀 네, 그거는 제가 느끼는 거. 한 가지 궁금한 건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ITF 동영상을 내가 보여주잖아요. 저는 실기적인 측면을 잘 모르니까 틀할 때 독특한 숨소리, 호흡소리를 내잖아요. 그 ITF 틀할 때 그 호흡의 중요성이 뭐예요? 그리고 왜 그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호흡 자체는 소리를 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호흡의 목적 자체는 이제 공명력과 방어력을 높이는 게 주 목적인데 네. 우리가 이제 호흡을 내쉴 때 이제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네. 이제 힘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어적인 측면은 근육이 움직일 때 근육이 딱딱해지죠. 그때 이제 맞았을 때 이제 방어적인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근육이 움직이게끔 호흡을 해주려면 입의 모양이 커지면 안 돼요. 아주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목적으로 호흡을 하는 거죠. 북한 태권도가 그렇군요. 네. 추시용 교수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지각생이잖아. 예. 붙인 게
부침개 만든이라고? 그래 갑자기 사라졌더니 네. 지금 왔네.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최춘원 교수는 또 이 마샬아츠 이스트림의 또 대가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날아다니신다고. 옛날 아침에 저기 밑권 뒤에서 이제 이거 또 하고. 그러니까 좀 몸매하고 다르게 이렇게 날아다니신다고. 그러니까 아, 일단 저 책에서 왔으니까 술 한잔 하면서 ITF 기술가 동작에서 발차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발차기가 좀 많이 다르던데. 다르죠. 예, 그것 좀 얘기. 근데 원래 그게 시작이에요. 뭐 엄사부님도 처음에 태권도 하셨을 때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고,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고 압축으로 다 차게끔. 근데 제가 품사를 배울 때는 발등으로 차라고 했어요, 앞차기를. 아, 발등으로 네, 잘하고. 발등으로. 근데 그것도 다 가르쳐주는 분마다 또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차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압축으로 차죠. 저기 압축에 대해서 좀 의미 좀 해주세요. 태권도 전공생들이 물어봤다. 압축의 부위와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압축 이게 발바닥. 발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자, 발바닥. 여기가 발가락이면 이 발가락을 뒤로 최대한 제쳤을 때, 제쳐가지고. 제쳤을 때 엄지 발가락에 큰 주먹으로 따지면 정권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뼈와 중지 발가락에 있는 뼈를 위주로 한 그 앞을 압축이라고 해요. 압축이라고요? 근데 사실 이 압축은 구분하기가 편해. 엄지발가락을 뒤로 제치면 되는데 뒤축과 뒤축과 뒤꿈치는 뭐가 다를까요? 압축이 강사니까. 뒤꿈치, 뒤축. 사실 그게 사실은 구분하기가 더 힘들어요. 동작은 발등으로 차라고 한다면. 아니. 제가 품새를 배울 때. 품새를 예전에 배울 때? 네, 품새를 배울 때, 저는 그때 이제 발등으로 차라고 했어요, 앞차기를. 잘못 배운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른 곳은 또 압축으로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곳이 되게 많았어요. 발등으로. 근데 이제 ITF는 압축으로. 압축으로? 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뭐가 있냐면 우선은 축이 되는 발을 틀어서 차잖아요. 근데 ITF는 힘의 방향이 앞으로 가게끔 차는 거예요. 들고 차는구나. 축이 된 발을 뒤꿈치를 틀어서 들고. 찬다고? 앞차기 할 때 이거 틀잖아요, 이거. 더블 T가? 네. 안 틀어요. 안 틀어요? 네. 잘못된 거. 품새 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앞차기를 할 때 저 30도 이내까지 안 틀어요. 뒤축은. 디딤발은 안 틉니다. 안 틀어요. 그래요? 안 틉니다. 안 들고 차나요? 그런데 들고 차나요? 그런데 높이 차야 되니 고관절이 자꾸 열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자꾸 아프더라고요. 디딤발이 자꾸 트니까 그걸 자꾸 영상으로 보니까 그렇지 가리키는 지도자들은 실제로는 압축을 틀으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럼 앞차기 들지 않고? 힘의 방향은 어디예요? 앞이죠. 앞에? 응. 그럼 저희랑 똑같은 거예요. 힘의 방향이 네. 앞이지. 앞차기는 앞을 차야지. 근데 봐봐요. 앞차기를 앞을 차야 돼. 자, 내가 이거는 한번 의문을 던져볼게. 앞차기는 앞을 차야 돼. 그럼 턱을 찰 때는 앞차기로 턱을 찰 때는 어떻게 해? 차지 마요? 아니요. 예전처럼 그냥 발차기 높이 차는 게 아니야. 태권도는 발차기가 특징인데 턱을 찰 수도 있는 거잖아. 왜냐면 키가 작은 사람 있었을 때 발만 조금만 높이면 턱을 차가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차? 골반을 넣어야 돼. 그것도 힘이 앞으로 가는 건데 무릎의 각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곧장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야지 차 올리는 것처럼 발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건 뻗어 올리기지. 근데 앞차기가 조금 높이 찰 때는 무릎의 각도를 높이 들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앞으로 가는 것도 이제 현대에서는 그걸 앞차기로 바라봐야 한다. 계속 중단으로만 찼지만 이렇게 몸통으로만 차서 이렇게 앞으로 뻗었지만 실제로 이제 현대 모든 기술이 다 바뀌고 테크놀로지가 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이론이 다 바뀌는 편인데 나는 그 앞차기의 높이에 대해서도 그 이론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 ITF 동작과 기술을 보면은 이렇게 이 점프한 다음에 이제 옆을 딱 차잖아요. 그 우리 태권도 동작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이력 품새 있잖아요. 점프 옆차기. 좀 그런 거 좀 달라. 그거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 틀에서 예, 그렇죠. 그거 어떻게 그 그냥 앞에 있는 상대를 뛰어서 차는 거예요. 뛰어서 차는 동작. 뛰어 어떤 옆차기. 걸 말하는 거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있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서요? 1급 과정 있는 틀인데 앞에 있는 상대를 한 발을 짚고 가서 그대로 뛰어차는 거예요. 우리 이력 품새에 있어 이거. 여기서 이렇게 딱 하고 짚어서 땅 이렇게 있지. 그럼 이거 있으세요? 뭐요? 뛰어차기?
비트로차기? 아니 세워차기. 응? 세워차기. 세워- 발칼로 차는 거. 발칼로? 발칼로. 발칼로 차는 거 없어. 그럼 옆차 뚫기. 옆차 뚫기 있어. 옆차 뚫기? 옆차기로. 앞으로 차는 거. 옆차기를. 앞축으로. 옆차기로 압축으로 차는 거는 우리는 그거를 돌려차기라고. 쓸어차기. 응? 쓸어차기. 쓸어차기도 있지. 있죠. 품새 있어요? 금괴. 품새는 없죠. 네, 제가 얘기하는 품새. 품새는 없죠. 아니 저기 익스트림 마샬아츠를 하는 우리 최 교수님 그거 네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거요? 쓸어차기? 쓰러차기인가 뭐야? 이게 조금 이제 좀 익스트림 마샬아츠는 조금씩 올라오죠. 지금 이게 약간 뭐 몸통에서 얼굴 갔으면 얼굴 상단으로가 이제 측전해가지고 뒤공중 돌아서 뭐 이제 얼굴 이상의 높이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로. 사실 많이 돌수록 발의 파괴력은 더 세지겠죠 아무래도. 난이도는 700도를 차더라도 540도를 차더라도 그 태권도가 요구하고 있는 그 기술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게 네. 더 많은 표현력의 점수를 네.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왜냐면 사실 이제 그 회전이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일반 입시생들이나 중고등학교 애들이 회전은 막 700도, 900도까지 나오는데 900도를 들고 발이 무릎 밑으로 지나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발차기가 아니잖아요. 얼굴 정도 높이까지 차면 아주 깔끔한 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게 더 점수를 많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900도를 들고 무릎 밑으로 찬다. 이거는 사실은 수련을 안 한 아이들도 900도만 막 돌아요. 애들이 막. 그게 왜냐면 이제 자꾸 어떤 인간의 욕망이 계속 가잖아요. 근데 900도를 도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회전으로 하면 따지면?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예. 난이도 면에서는 어때요? 난이도 면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런 애들도 있어요. 900도에 회전이 되고 발 밑으로 차는데 540도를 제대로 못 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난이도에 대한 점수를 540도에 대한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사실은 그 수련을 시키려면 이렇게 회전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턴차기를 찼을 때 왼발로 착지를 하느냐, 오른발로 찼을 때, 그리고 착지발이 어떤 게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면 차고 어느 발이 떨어지느냐, 왼발로 떨어지느냐, 오른발로 떨어지느냐, 다시 또 왼발로 떨어지느냐. 사실 그게 720도나 900도에 관계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회전 운동을 좀 많이 시켜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단계별 교육을 시켜야 되죠. 이제 뭐 540도 단계 1단계, 2단계, 뭐 한 발 주는 거, 왼발 드는 거, 뭐 이렇게 돌아서 착지해서 시선 보는 거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이제 말로는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회전 운동을 좀 시키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물구나무 서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옆돌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서전트 같은 이제 디공중이나 뭐 백핸드 같은 훈련 같은 거, 이게 애들 공포심 좀 없애주고 이렇게 뒤에서 누군가 잡아줄 수 있는 보조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네. 예. 한잔. 아니 근데 아까부터 좀 사진이 어디 다친 무슨 괴물이에요, 저 뭐예요? 발이에요, 손이에요? 사고 나 아니 저기 아니. 손이 변형된 것 같아. 나는 이거 손이 바퀴 딸린 것 같은데. 나는 잠깐 약간 이의적인 보이기도 하겠네요. 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누구 손인데 저기다 저걸 붙여놔야죠. 아프시죠? 내 손은 아닌데. 아 나는 글만 써가지고 난 손이 부드러운데. 아프신 분손 아니에요? 이거 내 손이에요. 내 손. 내 손. 지금 어떠신지 한번. 지금 예쁘지? 치료가 됐구나.